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9월 25일 그는 한국이 미국에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선불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트럼프의 발언은 구체적인 합의나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일방적인 언급이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제 미국은 과거처럼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정치적 의도를 담은 과장된 언론 플레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제안을 이미 거절한 바 있다. 미국 측이 제안한 투자 방식은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 전액 현금 투자에 수익 배분 90대 10의 구조, 한국에는 고작 10%의 이익만 돌아가는 불공정한 조건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는 만약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 투자를 진행할 경우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 참석 중이던 24일 미국 재무부 관계자와의 회담에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여전히 언론을 통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거액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산업계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불안정한 국제경제 속에서도 한국은 기술 자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전력혁신의 상징인 레이저 무기 기술이 있었다. 하나그룹은 레이저 기술을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으로 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바로 한화시스템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이저 사업 부문을 인수해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은 단순한 조직 합병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레이저 무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 그동안 한화의 레이저 사업은 실질적인 매출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24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 가능한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화시스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40년간 축적된 전자광학 기술력을 기반으로 감시정찰, 탐지, 조준통제 등 레이저 무기 핵심 요소를 통합해내며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직면한 상황은 명확했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투자 압박, 다른 한쪽에서는 자국 방위 기술의 급속한 성장. 선택은 분명했다. 더 이상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것. 그 중심에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와 레이저 무기 체계가 있었다. 한화시스템의 레이저 사업 통합 소식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이 구매에서 개발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국내 연구진은 실험실 단계를 넘어 실제 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고출력 지향성 에너지 무기, 즉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을 탄생시켰다. 트럼프의 거짓된 발언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 이슈로 소비될 동안 한국은 조용히 세계 최초의 실전 레이저 무기 운용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꿈같이 들리던 기술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전투기의 비행 궤적 위로 레이저 광선이 교차하는 시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인수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바로 레이저 무기체계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사일, 포탄, 전차 등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빛으로 싸우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이저 사업 부문은 그동안 매출 규모가 작고 독립조직 형태도 아니었지만 연구 역량만큼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판교 RD 캠퍼스에 위치한 레이저 사업센터에서는 화포, 유도무기, 항법, 레이저 기술 등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이러한 기술적 자산이 이제 한화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단일체계 안에서 연구, 개발, 생산, 실전 적용에 완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화시스템은 1978년 야간 투시경 생산으로 시작해 감시정찰, 위성, 터렛, 적외선 탐지, 전자광학 조준 시스템 등 방산 전자광학 분야에서 40년 넘는 경험을 축적했다. 이 노하우는 단순한 장비 개발을 넘어 실시간 전장 정보 처리와 자동 추적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이레이저 무기라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은 그 결실이었다. 2019년부터 871억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마침내 지난해 양산 계약에 성공했고 실제 부대 배치 단계에 돌입했다. 천광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소형 무인기나 멀티콥터를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준, 추적 발사 통제는 한화시스템이 맡았다. 무인기 전력이 전장에서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미사일 기반의 대공 방어 체계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 시스템이 제시한 해답은 빛으로 싸우는 무기, 즉 저비용 고효율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Directed Energy Weapon이었다. 한화 시스템은 이미 다층 복합 방어체계 개발에 착수해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정찰용 소형 비행체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 중이다. 이 체계는 단일 레이더로 탐지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레이저 발사 모듈을 통해 순식간에 요격하는 원리를 사용한다. 기존 미사일처럼 폭발물이 필요하지 않아 부대 내 안전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하나 시스템은 레이저 무기 외에도 전자광학 탐지 기술, 인공지능 기반 추적 알고리즘, 그리고 다중통신 네트워크 통합 기술을 확보해 차세대 방어 플랫폼을 완성하고 있다. 이 기술들이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 무기를 수출하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현재 청광 시스템은 실전 배치와 함께 후속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며 하나 시스템은 이를 KF-21 전투기용 탑재형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다. 한국형 전투기와 레이저 무기의 결합, 그것이 바로 차세대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세계 군사력의 흐름을 바꿀 카드로 평가되고 있다.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천광 개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는 레이저 무기를 공중 플랫폼, 특히 KF-21과 같은 다목적 전투기에 통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청사진이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속도는 세계 군사기술의 상식을 흔들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결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청광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완성되었다고 공식 발표되었고, 실제 시험평가에서는 사거리 3km 내의 소형 무인기 30대를 연속으로 요격해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보고되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천광의 출력은 약 20kW 수준으로 설계되었고, 목표 포착에서 요격까지의 반응 시간이 매우 짧아 단시간 내 대량의 저가 위협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 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내 연구진의 집요한 엔지니어링과 실전형 시험 설계가 있었다. 초기에는 상용 레이저 기술의 상용화 한계와 기상 영향, 플랫폼 장착의 무게 제약 등 기술적 난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전자광학 센서의 정밀도 향상, 자동 추적 알고리즘의 고도화, 열관리 기술의 개선을 통해 실제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왔다. 특히 열관리와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한 것이 빠른 실용화의 핵심이었다. 경제성 측면은 천광의 또 다른 강점으로 강조된다. 전통적 요격 체계인 요격탄 한 발의 단가와 비교했을 때 레이저 방식은 발사당 운영비가 극단적으로 낮아진다. 발표에 따르면 한화가 제시한 레이저 발사 단가는 약 2,000원 수준으로 평가되어 아이언돔 요격탄의 수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대 단가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갖는다. 이로 인해 반복적 드론 기습이나 저비용 위협에 대한 장기적 방어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물론 외부 전문가들은 시험 조건과 실전 운용 환경의 차이를 지적하며 신중한 평가를 요구한다. 레이저는 날씨와 대기 상태에 민감하고 고출력 지속 운용 시 전력과 냉각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고출력 레이저의 효율은 표적의 반사율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유형의 위협에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거리에서 다수의 소형 무인기를 상대하는 임무에는 레이저가 기존 체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만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배치 계획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방위사업청은 천광을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하반기부터 일부 부대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후속 모델의 출력과 탐지 능력을 개선해 이동식 발사 플랫폼과 고정형 방어 시스템 모두에 적용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특히 전력 공급이 가능한 기지나 함정에 탑재해 특정 지역의 방어망을 강화하는 결국 한국의 레이저 무기 성공은 기술적 돌파와 전략적 선택이 맞물린 결과다. 비용 효율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은 저비용 다수 위협이 일상화된 현대전에서 결정적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실전 운영의 안정성과 장기적 유지관리, 그리고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의 신뢰성 확보가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천광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신뢰성과 확장을 향한 출발점이다. KF-21 전투기와 레이저 무기의 결합은 단순한 무기 탑재를 넘어 전투 개념 자체를 바꾸는 시도다. 먼저 센서 융합과 데이터 링크가 핵심이다. 국산 다중소스 영상 융합 시스템은 전자광학 센서, 적외선 센서,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신뢰도 높은 표적 정보를 생성한다. 이 정보는 통합비행 데이터 링크 IFDA를 통해 전술 네트워크에 즉시 전송되어
전투기와 지상 발사체, 무인체가 같은 상황 인식을 공유하게 한다. 타겟팅 포드의 국산화는 이 통합체계의 또 다른 축이다. 해외 고가 장비를 분석해 개발한 국산 타겟팅 포드는 통합형 전자광학 장비로 설계되어 크기와 무게를 크게 줄였고 정밀 추적과 표적 지시 능력에서 상용 포드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다. 이 포드와 천광의 결합으로 전투기는 표적을 장시간 정밀 추적하면서 필요한 순간에 고출력 레이저를 투사할 수 있다. 무인 전투기와의 협동 전투도 중요한 과제다. KF-21은 유무인 복합작전에서 센서와 무장을 분산시켜 적의 방어망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무인체가 전방에서 표적을 유인하거나 분산시키면 KF-21이 정밀 타격을 수행하고 레이저는 저비용으로 다수의 소형 위협을 즉시 제거한다. 이 같은 협업은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크게 높인다. 안테나 기술과 통신 인프라 또한 필수적이다. 타일형 안테나를 원통형으로 배치한 능동 위상 배열 기술은 360도 전방위 통신을 가능케 하며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전술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레이저와 전자광학 시스템이 실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리적 통합의 난제도 남아있다. 레이저 탑재 시 발생하는 전력 요구량, 열 처리 문제, 포드와 센서의 전자기 간섭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전투기 내부 공간과 무게 배분을 고려한 장치 경량화와 매립형 설계 전환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레이저를 운용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그러나 이미 시범 운용 결과는 고무적이다. 국산 타겟팅 포드와 통합된 프로토타입은 짧은 반응시간과 정확한 표적 교정 능력을 보였고 전술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 플랫폼 협동 전술에서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기술을 양산형 KF-21에 안정적으로 이식하고 운용 교리를 정립해 실전 배치하는 일이다. 아이언돔과 천광의 대결은 단순한 기술 비교를 넘어 군사 전략의 방향성을 가리킨다. 아이언돔은 다수의 단거리 로켓과 포탄을 요격하는 데 검증된 시스템으로 탁월한 탐지와 추적 능력, 유효한 요격탄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그 요격탄의 단가는 매우 높다. 공개된 자료와 군사 분석에 따르면 아이언돔의 요격탄약 한 발당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며 대규모 공격 상황에서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면 천광은 한 번의 발사 비용이 극히 낮아 반복 공격을 장기간 방어하는데 탁월한 비용 효율을 제공한다. 실전에서의 효용성은 위협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소형 드론과 멀티콥터처럼 저비용 다수 위협에 대해서는 레이저가 우월한 해답을 제시한다. 한편 대형 탄도탄이나 고속대 공표적에 대해서는 관성 기반 탄도 요격이 여전히 유리하다. 따라서 이상적인 방공체계는 상호 보완적인 다층 구조다. 아이언돔과 같은 요격체계는 특정 유형의 위협을 처리하고 레이저 기반 체계는 소모성 위협을 경제적으로 소탕한다. 국제적 반응도 흥미롭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아이언돔을 운용해왔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 기반 대응책도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일부 유럽 국가도 레이저 기술에 이러한 흐름은 현대전쟁이 점점 더저비용 다중위협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사기술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파괴력에서 운용 지속성과 비용 효율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레이저 기술을 둘러싼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 레이저는 대기 상태, 강우, 안개, 먼지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고출력 레이저의 지속 운용에는 대규모 전력 공급과 냉각 인프라가 필요하다. 전장에서의 전력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레이저의 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적은 반사율을 가진 표적이나 강한 첨단 복합 표면을 가진 표적은 레이저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대응 실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략적 관점에서는 기술의 다변화가 해법이다. 레이저는 비용 효율적인 첫 번째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간과 장거리 위협은 유도탄과 요격 미사일로 처리하는 다층 방어가 현실적 최적해다. 또한 전자전과 위협 분산 전술을 결합하면 레이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예컨대 표적의 광학 표면을 교란하거나 전파 교란을 통해 탐지 효율을 낮추려는 시도에 대비한 전술과 기술이 필요하다. 한편 군수산업적 관점에서는 레이저의 수출 가능성과 국제협력이 주목된다. 낮은 단가와 운용 효율성은 개발도상국과 중소국가들에게 매력적이다. 한국이 천광과 같은 체계를 안정화하고 실전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면 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국적 협업을 통한 기술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결국 천광은 현대방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언돔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신중해야 한다. 현실은 복합적이고 위협은 다양하다. 한국의 목표는 단일 기술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을 통합해
전장 환경에 맞춰 최적의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천광은 그 통합 방어망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실전 운용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장기적 전략과 국제협력의 그림이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단순히 한 기종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플랫폼의 재정의이며 유무인 복합전투 개념의 구현이다. KF-21의 진화와 레이저 무기의 통합은 그 핵심 축에 서 있다. 2040년대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전력 구상은 스텔스 성능의 완성, 인공지능 기반 임무 자동화, 초고속 정밀 통신망의 확립을 포함한다. 이 모든 요소는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의 전투력이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달려있다. 국제협력은 비용 분담과 기술 교류의 관점에서 필수적이다.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협력 파트너는 기술과 자금, 그리고 장기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스웨덴의 참여 의향은 전략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스웨덴의 항공전자 및 플랫폼 설계 역량과 한국의 레이저 및 통합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다면 개발 효율과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다만 다국적 프로젝트는 기술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생산 분배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 상용화와 군수 산업의 확장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수반한다. 천광과 같은 레이저 체계의 양산과 운용 경험은 관련 부품 공급망과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 시장을 창출한다. 이는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실전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면 해외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여 국제 수출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 과정에서는 기술의 오남용과 확산 위험을 관리할 윤리적 기준과 수출 통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략적 국방 관점에서는 다층 방어와 유연한 전력 배치가 핵심이다. 레이저 체계는 비용 효율적인 단거리 방어에 특화되어 있으며 장거리 고속 표적은 미사일 요격 체계로 담당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더 나아가 전자전과 사이버 방어, 위성 기반 감시 체계와의 통합은 복합 위협에 대한 총체적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전시 전력의 분산과 지속 가능한 전력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평시 투자와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기술적 성취는 군사적 의지와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예산의 안정적 확보, 기술 인력의 육성, 산학연 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적 이해와 투명한 정보 공개는 장기적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이다. 레이저 무기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단지 군사적 우월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작업이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를 넘어 행동의 시대로 들어섰다. 기술적 성과를 실제 전력으로 전환하고 국제협력과 산업적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천광과 KF-21의 결합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가능성을 제도와 전략으로 굳건히 다지는 일이다. 그 길이 곧 대한민국이 미래전장에서 주도권을 쥐는